5kg밖에 안 타냐고. 그 친구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kg씩 타요. 네, 그래서 내가 하루에 5kg 타는 것도 저한테는 기적인데 저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비타민 B 옆에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골고루 음식이 많이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걸 매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곡류도 있는데 견과류도 있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음식 골고루 다 드셨어요? 예, 여기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자, 이 분위기를 제가 지금 갑자기 확 예, 저는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예, 제가 먼저 해야 했었는데, 그죠? 예, 이 비타민 B군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예? 언제 12가지가 됐어요, 비타민 B가. 네, 비타민 B는 총 8가지가 있고요. 자, 뭉쳐야 산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타민 B군은요, 뭉쳐야 돼요. 각각 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합 영양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 종합 영양제 먹어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그 종합 비타민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B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그 국립의료원에서 발간한 책이 있었어요.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어디 어느 방송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핵심대 뭐 폐, 간, 뭐 이렇게 명의 한 분씩이 그 병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과 뭐 이런 거 쭉 적어놓고 제일 밑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적어놓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분이 다 적어놓은 그 양소의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비타민 B 콤플렉스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받는 지 오래돼서 비타민 B 콤플렉스가 그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B군이었어요. 예, 그래서 비타민 B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내가 챙겨 먹지 않아도 실제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 먹고 있는 게 비타민 B군인데요. 음식을 통해서 오늘도 드셨을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8가지를 골고루 매일 하루 종일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영상을 통해서 하나 잠시만 보실게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많은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많은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태워야 되는 어떤 3대 영양소인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어떤 그 태워주는 그러한 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꼭 있어야지만 바로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영양분만 많고 저장만 시키고 그 저장한 것을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은 비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진 각종 효소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줄고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네, 영상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매일 몇 킬로씩 드시거든요. 몇 킬로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죠? 하루 밥 3번 먹으면 1킬로예요. 그러니까 한 공기 넉넉하게 먹으면 한 300에서 400g 정도 되거든요. 그 3공기 먹으면 1kg가 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하루 먹는 양이 킬로그램이 넘는데 그걸 다 에너지로 발산시키면 이제 살도 안 찌고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만큼 에너지로 발산시키지 못하면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살이 찌고 그리고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부족시켜주는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영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비타민 B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역할이 에너지를 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첫 번째가 금방 영상에서 봤듯이 에너지 생성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부족하게 먹을까, 특히 탄수화물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극히 탄수화물은요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백질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탄단지 영양소를 에너지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살이 왜 안 빠지고 살이 계속 찌지? B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기능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다 깔려 있어도 이렇게 딱 켜지 않으면 불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딱 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딱 온오프에서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뇌기능과 신경계의 건강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DNA 합성, 특히 엽산이 비타민 B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엽산도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외에도 같은 말입니다.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자, 대사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대사. 우리 몸이 대사가 잘 되면 대사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된다. 이 대사라는 것은 내가 먹은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노폐물은 잘 나오는 게 대사입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고요. 또 혈구 생성에도 비타민 B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면 철분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건강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L로 시작하는 거는 다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요즘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드시잖아요. 단백질을 먹는데 이 단백질이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면 비타민 B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가바라는 물질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 가바는 신경흥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욱거리는 성격 있잖아요. 욱이 뭔지 아시죠? 욱. 예. 그런 분은 가바 합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예, 항상 평온하고 정말 보면 너무 정말 유순한 분들 계시죠.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고 보통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정말 유순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나는 아이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 그런 엄마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엄마들에게 자란 아이도요 화를 안 내요. 굉장히 유순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바 호르몬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바 호르몬은 굉장히 평온하게 만들고 신경흥분 조절해서 욱거리는 걸 좀 이렇게 늦춰줍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려면요. 내가 먹은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이 비타민 B의 도움을 받아야지 가바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페니랄라닌이나 우리가 이름은 생소하고 어렵지만 우리 매일매일 먹는 단백질 속에 다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면 역시 철분이나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잘 분비되면 굉장히 쾌활하고 활력이 있잖아요. 근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데요. 이게 집중력과 판단력에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10분도 가만히 안 있는 아이들 있죠. 그 보통 엄마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데 엉덩이를 책상에 의자에 붙이고 있지 않아서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됐거나 아이가 아주 나쁜 아이거나 아빠를 닮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예, 그냥 호르몬의 영양소와 상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양소와 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있어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해.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부족하면 당연히 불면증과 우울증이 오겠죠. 근데 이 세로토닌은 낮에 나와요. 아침에 햇빛 받고 산책하고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아이와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그 영향으로
밤에 자기 전에 적당한 시간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이 멜라토닌은 숙면을 취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호르몬끼리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한 화면에 보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과 미네랄과 호르몬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유기적이라서 내가 한 개가 뭔가 잘못됐다면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순환적으로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불러오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8가지를 한 개 한 개 금방금방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B군을 하라고 그러니까 8가지를 그래 한 번은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숫자로도 아시는 분이 있고요. 이름도 또 있어요.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티아민은 다른 말로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에너지를 내준다.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한다. 많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항피로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육체적으로 많이 노동을 하면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거든요. 그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인데요.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먹은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은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면 남아있겠죠. 그래서 어디에도 좋을까요? 혈당 관리에도 좋겠죠. 네. 그래서 뇌세포도 활성화시켜서 아침에 아이들 밥을 꼭 먹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밥 안 먹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오전 내내 애가 멍하게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 때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5교시부터는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교시 끝날 때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려면 아침에 밥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뇌세포 활성화돼서 오전에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 그리고 과일만 먹여서 보낸다 그러던데 그것도 안 돼요. 반드시 곡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티아민은요, 좋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시 손에 뭘 이렇게 제가 그렇거든요. 뭘 분명히 잡았는데 떨어져요. 전 아침에 뭘 이렇게 씻고 바르잖아요. 그 로션 뚜껑이 한 번도 로션 뚜껑이 거꾸로 떨어져요. 손에 잡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건가 봐요. 손아귀에 힘이 빠지는 거 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는 많이 먹거든요. 어쨌든 결핍 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고요. 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항산화 기능도 하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는 항산화 기능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도 항산화 기능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구내염, 그다음 입술 끝에 염증 생기고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고요. 비타민 E, 리보폴라빈 인지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나야신. 남성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숙취 해소에 정말 좋아요. 술 먹고 그 다음날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숙취가 빨리 해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우리 뭐 있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뭐 인슐린, 남성 호르몬 다 이런 게 호르몬이죠. 아까 앞에 쓰는 것도 다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까 그 단백질이 호르몬 만들 때 중간 역할에 B3가 다 있었죠. 예.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3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은 되는데 합성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B1, B2, B6가 결핍이 되면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은 B9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 신경계와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B5, B4는 없어요. 판토텐산. 이게 스트레스 많으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호르몬을 잘 나오게도 해주지만 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당연히 대사시킵니다. 이거 하는 중에 대사라는 말이 나오면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먹은 것을 잘 쓰이게 만들어주는구나. 간의 해독도 잘하게 하고 다 쓰이고 쓰임을 다한 것은 잘 배설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으로 이게 아세틸콜린이 뭔가 하면요.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 자율신경계는 뭔가 하면 심장 박동을 뛰는 걸 우리가 관여 못하죠. 심장아 뛰어라 해가 뛰는 게 심장은 늘 뛰잖아요.
그 혈관이 확장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돌아가는 거. 거기에 관련된 게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특히 뇌의 인지를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건데요. 이게 B5 판토텐산이 뇌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B6 행복 비타민입니다. 천연신경 안정제,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단백질이 호르몬으로 합성될 때 B3, B6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구 세포를 생성해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잘 뒤에서 제가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비오틴, 스마트 비타민으로 해서 굉장히 똑똑한 비타민입니다.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모발의 80%가 케라틴 단백질이거든요. 이 케라틴 단백질이 생성될 때 필요한 보조 효소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다행히도. 근데 어떤 상태에서 합성이 잘 될까요? 장이 건강하고 장내 세균, 장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잘 합성되는 비타민이 비오틴입니다. 근데 음주나 흡연이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등의 원인으로 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섭취를 따로 해주는 게 좋죠. 자, 결핍 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 엽산. DNA 합성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임신 전부터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 호모스테인 수치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호모스테인 수치가 뭐였을까요? B6였죠. 자,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엽산 호모스테인 수치 감소 나왔고요. 단백질과 당을 대사시킨다. 노년기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B12, 코바라민, 이걸 붉은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호모스테인 수치 감소돼 있고요. 신경계 건강 유지. 엽산과 함께 섭취 시 악성 빈혈에 도움이 된다. 생리 중, 생리 후 도움이 되고요. 카르니틴은 뭔가 하면요.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카르니틴을 생산하고요. 골다공증 예방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채식주의자에게 많은 양이 필요하다. 요즘 주변에 채식주의자 많으시죠?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해요. 예. 그래 안 보이죠? 예. 근데 그는 그냥 씹기가 싫어요, 고기는. 예. 그냥 막 예. 남의 살 씹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채식주의자가 가장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 비타민 12예요. 예. 왜냐하면 비타민 12는 붉은 육류에 많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이 비타민 B12가 굉장히 부족하기 쉬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 있는 모든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호모스테인 수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게요. 이 호모스테인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몸속에 흡수가 되는데 그 대사 과정에서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시스테인으로 바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돌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부족하면 생긴다고요? 비타민 B, B 중에서도 B6, 그 다음에 엽산, B12. 이 세 가지가 결핍이 되면 시스테인으로 돼야 되는 게 호모시스테인으로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서 굉장히 나쁜 일을 해요. 혈관이 누적되면 혈관벽에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가 여기 피부에 상처가 생겼어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좀 딱딱해지죠? 꼬덕꼬덕해지죠? 그럼 혈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걸 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 혈관벽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염증을 계속 찌르니까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속에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가루. 그 혈전도 만들고 딱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혈관 관련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호모시스테인은요. 치매 유발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수치가 높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파골세포 있잖아요. 파골세포를 계속 건드려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낮추는 게 비타민 B군이고요. 비타민 B군은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예방도 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낫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B군은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비타민 B군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그 수용성이라는 의미는 빨리빨리 배설되고 흡수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은데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비타민 B군 8가지를 골고루 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적절한 보충제, 영양제를 선택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은데 나는 2번은 못 먹겠다. 1번만 먹으려면 언제 먹는 게 좋은가 하면요. 오전에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B군의 역할은 에너지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음식물을 대사시킨다고 그랬고 피로를 예방한다고 그랬고 스트레스를 예방한다고 그랬죠. 그럼 아침에 먹는 게 맞죠. 우리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무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에 닥칠 일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뭐 학교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모두 출근하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영양소를 딱 채워서 보내는 거 하고 그냥 바빠서 그냥 먹지도 안 하고 대충 먹고 가는 거 하고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아이 키울 때 아침을 뭔가 골고루 먹이고 영양제까지 딱 챙겨 먹여서 보내고 물도 한 병 딱 챙겨서 보내면 마음이 그렇게 편했어요. 근데 어쩌다 어느 날은 그냥 가잖아요. 그럼 종일 뭔가 숙제를 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골고루 좋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 B군 3개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비타민 B 플러스입니다. 이게 고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통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 비타민 8가지가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요? 특별히 스트레스 많은 사람, 특별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좀 많이 피곤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도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8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있고요. 꼼꼼하게 까다롭게 음선의 효모와 스피루리나 분말에서 기인한 만들어진 비타민 B군입니다. 유기농 스피루리나 분말. 이 스피루리나가 단독 제품으로도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누가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서 이게 스피루리나 제품을 사왔던데 근데 저는 그거 조금 먹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냄새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는 제품에 왜 넣어놨냐 하면 유트리라이트의 특징은 비타민 B지만 이 비타민 B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걸 같이 넣어놨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트라이트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유트라이트는 자체 농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농축물 관련된 좋은 제품들이 보조적으로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씹는 거 싫은 사람, 그냥 나는 물로 넘기고 싶은 사람, 넘기면 좋은 사람, 그리고 아이들도 알을 넘길 수만 있다면 알이 굉장히 작아서 아이들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있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문제다. 음주. 음주 문화에 좀 친하다. 음주 문화 친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밀크시슬 EX라고 해서 비타민 B군, 이 B군은 간이 좋아하는 비타민입니다. 간이 좋아하는 비타민은 B고요. 폐가 좋아하는 비타민은 A잖아요. 그리고 신장이나 뇌가 좋아하는 비타민은 C잖아요. 그래서 각 이렇게 우리 몸의 부분마다 좋아하는 비타민, 필요한 비타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간이 좋아하는 비타민이 B입니다. 그래서 B군과 함께 기능성 원료를 가진 밀크시슬이 같이 있어서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특별히 내 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있죠. 약을 먹는다든지 또 너무 피곤한 일상에 노출이 돼 있다든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지 평소에 먹는 지병으로 먹는 뭐 신약이 꾸준히 있다든지 그러면 간이 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 간이 특별히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밀크시슬입니다. 그런 분들을 밀크시슬 EX를 통해서 간이 너무 일을 하면 나중에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예방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 간염 보균자, 간염 보균자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간이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밀크시슬 EX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임상 결과는 이미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ALT, AST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으로 방출이 되면서 피 검사를 하면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이미 올라간 ALT, AST 수치까지 개선이 됐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고 역시 뉴트라이트 농장의 식물 농축물이 보온료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스트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그만두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아메이 본사와 유트라이트 농장이었잖아요. 그때 유트라이트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에 견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기를 들고 가이드를 따라서 쭉 이렇게 견학을 했어요. 견학을 쭉 하고 난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20살부터 여기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올해가 40년째 일한다고 그 가이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리치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간 한국분 그 사업하시는 분이 유트라이트 제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혹시 가이드분은 이 많은 제품 중에 한 가지만 먹으라며 뭘 드시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전부 다 더블 X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외로 이스트비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이스트비를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스트비 안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씹는 게 좀 불편해서 안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요. 돌아와서 완전 이스트비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트비는. 그분이 이스트비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 흥분하면서 이 제품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효모 분리대도 단백질 우리 제품 중에 우리가 앞에 B 플러스도 했고 밀크시슬 EX도 했잖아요. 거기 없는 게 이스트비에 있어요. 뭘까요? 분리대두 단백질. 신기하죠? 이스트비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씹어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맛없다 그래요. 예,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다고 생각하시고 분리대도 단백질은요 콩에서 단백질만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콩을 이렇게 뭐 흰콩, 검은콩 집에서 밥 할 때 위에 얹기도 하고 콩조림도 해서 몸에 좋다고 드시잖아요. 그 콩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어요. 근데 그 콩에서 지방, 탄수화물 다 빼고 단백질만 뽑은 게 분리대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효모와 분리대도 단백질과 비타민 B12를 왜 이렇게 명시를 따로 했냐 하면요. 아까 B 플러스는 고함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B1부터 8가지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트비는 고함량이 아닌데도 비타민 B12의 함량이 B 플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B12가 이렇게 따로 명시가 특별히 되어 있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고기 잘 안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구내염이나 구강염 이런 거 잘 생기는 사람한테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기립성 빈혈, 비타민 B12가 혈구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필요하고 일단 씹어 먹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은 우리가 효소 제품이 나와서 효소 제품 많이 이용하시지만 실제로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다 이걸 권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걸 빨리빨리 소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술 드신 후에 이걸 드시면요 B 플러스보다 수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드시면 주무시기 전에 이스트비를 3알을 씹어서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술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이거 믿고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숙취해서 굉장히 빠르. 일단 씹어 먹는 것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이스트비는 당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보시면 스트레스 많거나 경무 이건 똑같습니다. B 플러스나 다 똑같고요. 공유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 이거 말이에요. 공유 위주. 고기 안 드시는 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호모틴 수친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트비는 좋은 제품이고 남녀노소 그러니까 B 플러스는 너무 고함량이라서 우리 애가 먹어도 될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밀크시스는 나는 술 안 먹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조건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이라서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남는 거는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일 뭐가 있죠?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2개를 주문 이렇게 보시면 본품 정정품이 너무 좋아요. 효소 한 달분. 너무 좋죠. 추가 금액도 없이 효소 한 달분을 받을 수 내일 꼭 아침에 남녀노소 특히 이 여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딸리잖아요. 입맛도 없고 물론 입맛이 없지 않겠지만 예, 입맛 없는 게 뭐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집에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권하면 좋고요. 에너지 딸리는 이 여름에 오늘 정말 많이 더웠죠. 낮에 우리가 매장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비 오면 우산 없어서 금방 못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매장에서 딱 문 앞에서 금방 못 나갔어요. 너무 그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이럴 때 굉장히 기운 딸릴 때 활력 충전 프로모션으로 딱 알맞은 시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B는 누가 먹으면